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며칠 만인가요? 지난 금요일 뵙고 예, 이제 한 닷새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은 5월 7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네. 잘들 쉬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쉬셨습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일했죠. 네, 그러셨구나.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연휴가 뭐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또 이조 기자랑은 또 다르죠. 아니 저도 뭐 부모님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사하느라고. 그게 또 일이에요? 그걸 또 일로 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주말 사이에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거 잠시 후에 우리 권순우 팀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 거고. 네, 오늘은 인덱스 시간에 하나증권 김경원 연구위원 나와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아마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우리 쉬는 사이에 대만 달러가 너무 급등했잖아요. 네. 원화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덩달아서.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급등을 했어요? 네. 급락 아니고? 그러니까 환율은 급락했고 네. 대만 달러화 가치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 가치는 올라갔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1,400원 이하로 우리 돈도 좀 지금 제가 보니까 1,37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진짜. 네. 와, 그래서 과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이것도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야 체코 원전은 또 막판에 또 브레이크 걸렸더만. 네. 그런 내용들도 다 짚어봅니다. 자,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휴가 기니까 뉴스를 3개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그냥 3개랍시고 그냥 이것저것 다 엮어놨습니다. 네, 3개에 묶일 30개. 필요는 없어요. 네. 어차피 그러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을 3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연준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서 좀 약보합 정도? 근데 약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우존스가 0.9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87% 하락, S&P 500은 0.77%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관련한 얘기 좀 잘 안 하다가 이제 약의 영화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으면서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베센트 장관은 이번 주에는 뭐 최대 교역국과 일부 이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무역 협상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약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의 관세를 얘기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게 파월 의장을 좀 혼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FMC가 있다 보니까 지금 파월 의장은 여기서 좀 금리를 또 동결을 하려고 그러는 입장인 거고 시장에서도 동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혼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면서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좀 관세 뉴스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말 사이에 영화 관세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황당하죠? 황당한 입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영화에다 관세를 물린다라고 얘기하고서 그 이후에 바로 좀 아니다. 대법관에서는 결정 난 것이 없다. 정책 실현 가능성은 특별히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상징성이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영화라는 건 아무래도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재화가 아니죠. 그래서 상품 쪽 관세에 대해서는 다들 어디로 튈지 그냥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서비스 쪽에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이게 서비스로까지 번지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좀 됐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쪽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영화는 보통 미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영화를 봐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서비스 쪽은 자기네들이 흑자일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거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만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GDP 성장률을 보면은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던 거는 수입액인데
1분기 수입액이 41%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좀 사전에 재고를 쌓아놓으려는 수요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1분기 경제 성장률만 가지고 뭐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재고라는 게 결국은 뭐 쌓아놓으면 결국은 쓰는 거니까 네. 그거 자체를 보기엔 좀 어려운데 이게 정말 그 관세에 따라서 이게 따박따박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 3월에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3월 무역 수지 적자가 1,405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품목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의약품 관련한 수입액이 전월 대비해서 209억 달러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의약품 관련한 관세를 추가로 매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딱 3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 품목이 가장 컸던 게 이 그 의약품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액세서리 같은 자본재 수입이 37억 달러가 늘었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엔진 수입이 26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부분마다 수입액이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무역 적자 폭을 보면은 유럽연합이 483억 달러로 제일 높았고 아일랜드가 29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293억 달러가 증가한 거는 이조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의약품 수입액이 연간 2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네. 그 가운데 한 500억 달러 정도가 아일랜드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아일랜드에 무슨 기업이 있길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일랜드의 그러니까 제약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와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왜 아일랜드에 많을까 보니까 아일랜드가 인구가 되게 작아요. 네. 500만 명인가밖에 안 돼서 되게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였어요.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제약 기업들이 그 나라에 와서 엄청나게 생산을 했고 그 생산 덕분에 아일랜드는 수출의 거의 한 20% 정도인가? 거의 절반 가까이인가가 제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 관련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난데없이 아일랜드가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3월 들어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이 감소를 했는지를 봤더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게 2월 4일에 10%, 3월 4일에 추가로 10%를 발표를 했고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전부터 대중국 관세율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한 관세는 그 전에 이미 수입품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지난달에 중국산 제품의 수입은 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약품 관련한 관세는 이제 향후 2주 이내에 발표를 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행정명령에 하나 서명을 했는데 기능 강화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 강화 연구가 뭔데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가라고 네. 본다면은 기능 강화라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실험과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그 우한에서 중국의 우한에 있는 국가생물안전실험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 위험한 병원군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생물 안전성 최고 4등급 실험실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이쪽 실험실에서 중국이 뭔가 이제 쥐와 박쥐를 가지고 바이러스 유전자를 조합을 하다가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이제 미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쪽 모두 좀 지목을 하고 있는 실험이 기능 강화 실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능 강화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이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의 어떤 네. 프로파간다를 양쪽에서 좀 취하고 있는 그거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와 관련한 부분들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도 한번 뉴스 살펴볼까요?
다음에도 이게 휴일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취재원들한테 연락이 왔던 부분들이 환율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제가 그 뭐 1개월 차트로 봤는데 1,480원 넘어서까지 갔던 이제 달러원 환율이 1,375원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이 어제 역외 시장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장이 안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역외 환율 쪽에서 움직이게 된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대만 쪽 환율이 좀 세게 움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뭐 다들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만 환율은 왜 그렇게까지 갑자기 그 절상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 나온 얘기는 이제 대만이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대만이 워낙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율 절상에 대해서 용인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해설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라이징 더 대만 총통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은 환율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만과 미국의 협상에서 환율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그 좀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만 중앙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을 열고서 만약에 환율이 논의 주제였다면 나도 참석하지 않았겠냐. 내가 중앙은행 총재인데 왜 나도 참석을 안 했겠냐. 그러면서 지난 이틀간 비정상적인 상황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란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며칠간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만의 생명보험사들이 이게 환율의 어떤 절상을 할 것 같아가지고 해지를 확 줄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환투기를 좀 했다라는 거죠. 대만 환율이 좀 절상될 것 같으니까 해지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뭐 자국 통화를 뭐 갑자기 그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대만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니까 뒤늦게 이제 달러 팔고 대만 달러를 사는데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만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 시장에서 대만 기관들이 직접 그 시장에서 살 수 없으니까 프록시가 되는 뭐 위안화라든지 원화라든지 이거를 여기에서 막 사들여 가지고 이게 뭐 원달러 환율까지도 이렇게 좀 절상이 됐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바라보는 거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그냥 적당히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달러 시장이 이제 오늘 열리면 그럼 어느 환율의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좀 이제 관심이 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환율은 역외에서가 비중이 훨씬 커요,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거래량 자체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역외 시장은 아무래도 좀 정규 시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역외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정규 시장에 또 영향을 좀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어디로 튈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 외환 당국들이 자국 환율에 대해서 지금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창훈 총재가 지금 ADB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좀 그 기자회견을 해서 나온 거 중에 그럼 지금 아시아 통화 강세는 왜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이창훈 총재 조사도 미국이 개별 국가들 만나면은 환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의 협상 타결 확률이 좀 높아졌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협상을 타결한다는 거는 그 협상은 중국의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돈 가치를 높이는 협상이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가지고 달러가 지금 이렇게 뭐 셀 아메리카라 그래가지고 뭐 환도 던지고 채권도 던지고 주식도 던지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중이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찾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 통화 약세가 좀 완화될 거다. 강세가. 그러니까 제가 가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가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만 달러가 절상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말이 헷갈려서 말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우리가 같은데. 지금 1,480원 이렇게 갔다가 한참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떨어진 게 뭐 방향을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는 좀 꽤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약해지면 뭐 105 하다가 뭐 100쯤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대충 100쯤 되죠. 한 99만 많이 정도 내려왔어요. 되니까 네. 걔가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원화가 약간 올라가는 건 뭐 오케이. 근데 그보다도 훨씬 많이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원화 가치가. 아니 근데 지금 네. 환율하고 이 가치하고 되게 섞어서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맞춰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우리 돈 가치가 세졌다 낮아졌다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주말 사이에 크게 올라갔잖아요. 우리 돈 가치가. 우리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대만의 뭐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막 달러 팔고 막 이렇게 되면 달러 팔고 원화를 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그게 이제 역외에서 그랬다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원화 가치가 세질 상황은 아닌데 그냥 역외에서 잠깐 그렇게 흔들린 거고 오늘 시장 열리면 다시 그냥 뭐 1,400 뭐 얼마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그 정도 갔으면 우리 원화도 뭐 그냥 우리나라 시장 열리더라도 1,300 뭐 80원 뭐 이렇게 갈 건지가 이제 우리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창훈 총재 얘기는 네. 어느 순간 확 바뀌면 환율이 다시 오를 것.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좀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열리면 확 떨어진 거는 이게 약간 변동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환율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은 좀 일시적일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중앙은행이 개입을 안 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확 쏠려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특정 환율 수준을 보고서 통화 정책을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이게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창훈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행동은 강달러고 말은 약달라고? 말은 약달러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환율이 약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동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달러화 가치는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어느 정도 좀 스탠스를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미국이 원하는 게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그거조차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앙은행 개입도 어렵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만약에 안 쓰면 한 방향으로 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개입은 하는데 그럼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이창훈 총재 얘기를 종합해 보면 1,375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1,400원대에 가깝게 좀 움직이긴 할 것 같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얘기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한미 양국이 원화 가치 절상, 그러니까 환율 하락 시키게 합의를 하면 할 수는 있냐? 그랬더니 이게 외환보유고라는 게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수단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에서는 지금 비컨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를 뭐 0.5%포인트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이제 대선 직전인 오는 29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통위원들과 선거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만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는 좀 그 경제의 관점에서 정치에 대한 해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외국에서 볼 때는 여기가 분명히 선진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야, 니네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은 야, 니네 선진국인데 그래도 되냐? 라고 했을 때 야,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외 불확실성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내 불확실성까지 커지다 보니까 양쪽을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네. 좀 이창훈 총재가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내 불확실성이라도 좀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그 체코 원전 요거는 진짜 최종 협상까지 최종 이제 계약까지 다 갔는데 사인하기 직전에 갑자기 법원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때 참 모르겠어요. 이게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안덕근 장관을 비롯해서 가셨죠. 체코에 사인을 하러 갔습니다. 도착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가는 길에 이렇게 가는 됐습니다. 길이었어요? 예, 비행기에서 이렇게 된 건데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사인을 그러니까 체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최종 후보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그 가처분을 냈습니다. 가처분을 냈는데 가는 길에 그 가처분 내용이 그 법원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했을 때는 가처분이 인용돼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래서 사인을 이제 못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여기서 그 전에 그 프랑스의 EDF가 공정거래 당국에다가 그걸 한번 걸었습니다. 이게 좀 공정하게 되지 않은 건이었다. 네. 근데 체코 정부, 그러니까 공정거래 당국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EDF가 법원에 또 건 거예요. 네. 그리고서 법원이 정부를 향해서 가처분을 내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코 총리도 지금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이 됐다. 뭐 법원도 이런 맥락과 위험을 알고 뭐 신속하게 진화를 내릴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처분이기 때문에 네. 본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리 빨리 내린다고 해서 네. 본안이 날 때까지 우리나라 그 정부와 팀코리아 뭐 장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본계약 체결하고 이틀 지나서 가처분 걸고 비행기 타고 갔더니 그러니까 2일에 냈거든요. EDF가 가처분 낸 게 2일이에요. 네. 그리고 가고 있었으니까 거의 뭐 이틀 만에 가처분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는데 네. 확실히 이게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그 정치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한다 그랬을 때도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유럽에 공장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 공장 만드는 게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막 3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를 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좀 그 하나에어로에다가 좀 물어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그 유럽 지역에서 그 방산 관련한 그 규제 아니면은 제도, 법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자국 내에다가 공장 만드는 거 딱 날짜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결국은 그 독일의 라인메탈 밀어주기 네.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체코에서도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코 과연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는 거예요. 아,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체코 정부는 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미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코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사인까지 하러 갔으니까.
근데 지금 또 여기서 법원에서 그 가처분을 인용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커져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장 열리면은 이게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이 원전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건설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아서 좀 세 번째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아, 우리 원전 이건 이제 다 됐다고 네.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쌀만 남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막판에 또 태클이 들어왔고 물론 뭐 최종 결론까지야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높은 상황이긴 한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우리가 될 상황 될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은 좀 하실 텐데 여튼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썩 순탄치는 않다. 그러니까요. 쉽진 않은 것 같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 특히 이제 원전을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나라들의 경쟁 내지는 이 시샘이 어마어마한 것 같다. 그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세 군데밖에 없어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하고 EDF, 프랑스. 프랑스. 원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미국하고 적당히 협상을 했으니까 둘이 싸우진 않을 것 같고 네. 껌껌이 프랑스하고 걸릴 건데 이게 또 이제 EU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빼고는 우리나라 아니면 프랑스 두 개예요. 미국 이게 만드는 나라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웨스팅하우스 사실상 건설은 잘 못한다면서. 그쵸. 근데 어쨌든 입찰에는 참여를 하니까요. 입찰에 참여를 하니까. 예. 그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하면 거기가 낙찰 수주되면 우리가 또 만들겠네 그거?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죠. 많죠. 예.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원전으로 전기 생산하면 뭐 합니까? 그 전기 또 잘 써야죠. 네.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전기 어디다 쓰면 제일 좋을까? 네, 그릴. 고기 구워 먹는데. 고기 구워 먹어야지. 고기 구워 먹는 데 써야죠. 그래서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역시 뭐 주방 기구 하면 테팔이죠? 테팔 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테팔 엑스트라 바베큐 그릴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밑에 그림이 사진 나가고 있네요. 네. 저 그릴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줘요 나. 줄 거 있으면 주시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좋은 게 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릴 같은 거 항상 사용해 보다 보면은 좀 불편할 때가 판이 좀 작아서 이게 내 가족이 한 번 구워 먹는데 뭐 여러 번을 구워야 돼요 이게. 이렇게 고기를 구웠는데 이제 자르기도 귀찮은가 봐 우리 저 제작진도 그냥 고기를 안 잘라 갖고 왔네요. 안 잘라 주셨네. 야이씨. 이거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어때요? 잘 익었어. 야, 근데 소금은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니? 내 건 소금을 안 뿌린 것 같은데. 여튼 테팔 엑스트라 바베큐 그릴. 요거를 좀 갖고 왔는데 6인에서 8인 정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널찍한 사이즈. 그리고 1830W짜리 강력한 파워. 열전도도 아주 고르기 때문에 또 고기는 구워 먹을 때 얼마나 빨리 이렇게 잘 화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구워서 육즙이 소실되지 않게. 그래서 온도 조절도 6단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고기 구워 드실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가니쉬 같은 것들, 야채 같은 것들 많이 드시면 뭐 요즘에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좀 너무 밥 많이 드시지 마시고 고기랑 채소 좀 많이 드시고 그렇더라고 요즘 뭐 다이어트나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탄수화물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아요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워낙 면 요리를 좋아해갖고 안 좋다는데 여튼 이렇게 테팔 엑스트라 바베큐 그릴로 건강한 식사도 하시고 요즘에 이제 또 놀러 가시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런 거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멍 때리는 건 불멍 때리는 거고 고기는 맛있게 구워야 되는데 불멍에다 고기 굽다 보면은 타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구워 먹는 불에 구워 먹으면 안 좋아. 그건 그래요. 안 좋으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테팔로 드시기 바라겠고 또 실내에서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거 세척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요? 식기세척기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식기세척기에 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 청소하는 거 힘들잖아요. 기름지고. 그거 109,000원에 저희 갖고 왔고요. 거기다 이제 얹어 먹을 구워 먹을 고기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역시 소고기는 또 수입산이죠?
수입산이 맛있어. 우리의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 저 관세 안 붙죠? 안 붙나? 관세는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 나이 든 소고기가 들어오기 전에 네. 먹어야 됩니다. 네, 지금 우삼겸 200, 등심 200, 부채살 200, 그리고 살치살 200까지 총 여기에 뉴질랜드산 안창살 200g까지. 총 1kg. 예, 요거는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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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을. 네, 아주 맛있는 소고기 요것도 49,000원에 1kg을 드립니다. 네. 예, 요거 하나 들고 가셔서 저 태팔에 거두시면 딱 좋겠다. 지난 저희 소고기 판매가 괜찮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 드셨던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싶습니다. 거 두 번째 저희가 하고 세 번째 할 때는 항상 저 먹어봤어요 하시는 분들 꼭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수입산 노트북 1kg. 아이고. 권수는 자꾸 주라고 그러는데 뭐 나오기 팔기만 하면 자꾸 권수는 주래. 이거 지금 거의 밈 됐어요. 네. 권순우 사주라. 네.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네, 권순우 기자님 맛있게 사드시고 돈 있죠? 고기 사 먹을 돈 있잖아. 아니 뭐 아껴 쓰다 보면 있겠죠. 네, 있죠. 예, 그렇게 바비큐 그릴 그리고 소고기 1kg 세트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 저희 링크 따라가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